폐기물을 불법 매립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폐기물을 싸게 버려주겠다며 돈을 받고 빌린 땅에 몰래 묻는 시기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흙을 퍼올리자 회색 천조각이 딸려 나옵니다. 파도 계속 나오는데 안쪽으론 시커먼 물도 보입니다. 근처 다른 땅도 파봤습니다. 금방 검은색 흙이 드러납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빌린 땅에 폐기물을 몰래 묻은 겁니다. 업체 창고에도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섬유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421톤을 3,200만 원 받고 처리해준다고 한 뒤 이런 식으로 보관하거나 매립한 겁니다. 불법으로 매립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마당에 폐기물 담은 자루가 빼곡합니다. 오래된 자동차 전조등이 들었습니다. 녹여서 재활용하려고 했다는데 필요한 허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기품으로 생산하려고 했던 거네요? 했던 건데 기계 고장나고 시험을 통과 못하니까 세운. 자격 없이 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 한 해 적발한 업체는 82곳이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충북 제천의 한 산골 마을에 그동안 없던 파리떼가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추적해봤더니 누군가 700톤 넘는 가축 분뇨를 산 한복판에 버리고 방치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건지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끈끈이에 파리가 붙었습니다.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직접 잡아봤습니다. 단 며칠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취재 차량에도 파리가 몰려듭니다. 촬영 장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가 또 뭐 버글버글하게 와. 지금 막 어머니 얼굴도 아이고 나 아침에 나가니까 내한테 다 들어붙어. 주민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파리떼가 몰려온 건 올해 5월쯤입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파리가 막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여기가 반딧불도 있고 그 청정 지역인데. 주민들도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취재진은 파리의 흔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땅을 판 자리에 돼지 분뇨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굴착기는 작업을 멈췄고 삽과 장갑도 그대로 놓였습니다. 돼지 분뇨는 빗물과 섞여 산 아래 마을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산속에 분뇨를 버린 뒤 방치한 겁니다. 이 땅에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현장에서 20분쯤 떨어진 곳에서 화물 운송업을 하고 있는 땅 주인이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봤습니다. JTBC에서 왔는데요. 전화라도 한 통 하고 오시는 게 왜 아니에요? 매너고. 그때 갈까요, 저희? 아니요. 얘기해서 오셨는데 왜 가요? 박 씨는 3년 전인 2020년 땅을 샀습니다. 비료를 만든다며 돼지와 소, 달개 분뇨를 지난해 11월부터 벌어뒀습니다. 겨울에 원래는 밭으로 가야 되는데 눈도 오고 임시로 야적장식으로 쓴 거예요. 관할 지자체엔 분뇨 11톤을 두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700톤이나 벌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게 안 나게 완전히 포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안 해놓고 방치가 됐잖아요. 지자체는 10달 동안 한 번도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사실을 확인하고 땅 주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부처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점검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산이 오염돼 마을까지 위협받는데 가축 분뇨라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도 관할 타령만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제천시에 정확한 걸 한번 물어보고. 취재가 시작되자 박 씨는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장화 신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기까지 빠지는데. 저 오늘 장화 신고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네. 그럼 그거 다 언제 치울 거예요? 이번 달 안에요. 정부 부처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산속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지자체가 뒤늦게 분뇨를 치우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폐수 찌꺼기, 또 가축 분뇨까지 함께 섞인 흙을 부숙토라고 합니다. 충분히 섞이면 숲에 필요한 비료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성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대로 섞이지 않은 부숙토가 한 마을을 덮쳐서 마실 물도 먹을 물고기도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저수지가 검게 물들었습니다. 추봐요 얼마나 좋은가. 근데 여기서 막 물이 내려가니까 막 썩은 내가 새까만 물이. 지난 5월부터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25톤 트럭 같은 게 많이 올라가더라고. 다 들기고 뭐고 아주 다 죽어버렸어. 트럭이 올라간 곳을 쫓아봤습니다. 산속에 검은 흙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주변엔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폐수 찌꺼기, 가축 분뇨를 섞인 부수토였습니다. 일정 기간 썩게 한 뒤 나무 거름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썩히지 않고 쓰면 독성 때문에 나무도 물고기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하천에서 떨어진 평평한 곳에 쌓아놔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기다린 끝에 땅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왜 그런 건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땅 주인이신 거죠? 네네. 여기가 지금 산골짜기잖아요. 네. 계곡물도 흐르고. 이거를 흙하고 했었잖아. 메꿔준다고 안 내려가게 했잖아. 한다고 했잖아. 땅 주인은 부숙토 생산 공장에서 돈을 받고 땅을 내줬다고 했습니다. 땅만 빌려준 거야. 난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여기다 왜 폐수지꺼기를 매립한 거예요? 그래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조경업자들이 이곳으로 흙을 옮겼습니다. 조금 더 썩히려고 했다는데 비가 오면서 다 마을로 쏟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발효가 안 돼서 그러니까 발효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무 거기에 주려고 이렇게 좀 쌓아놨었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조금 마을로. 이곳에 있는 것만 100톤쯤인데 뒤져보니 더 있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산에 올라와 보니 소나무 군락지가 보입니다. 취재 결과 100m 길이 숲길에도 폐수 찌꺼기를 이렇게 많이 쌓아놨습니다. 나무 몇 그루는 이미 말라 죽었습니다. 여기 일곱세요. 갖다 놓을 수는 있다는 거요. 그러면 계곡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시커먼 물이 내려가는데. 지자체는 업자들이 관련 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처벌 근거는 부족합니다. 1000제곱미터당 4톤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내용만 딱 돼 있거든요. 네, 양을 초과하지 말고 빼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취재가 시작되자 업자들은 마을 피해를 인정하고 치우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마십니다. 폐수 찌꺼기를 마음대로 버린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주민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30년 넘게 산을 깎아 공사용 모래와 자갈을 캐고 있는 채석장에 다녀왔습니다. 업체는 사업 기한을 5년 더 늘리고 이곳에 폐기물 매립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주변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저기 깎여 암벽이 드러났습니다. 산 한복판에 거대한 웅덩이도 보입니다. 아니 백록당 같이 보이죠. 이 어마어마하게 채굴한 현장인데 한 업체가 1987년부터 37년째 건설 현장에 팔 공사용 모래와 자갈을 캐는 겁니다. 채석장 땅은 25만 8천 제곱미터, 축구장 36개 크기입니다. 지난 5월 정부가 허가한 사업 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사업을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지정 폐기물 매립장으로 쓰겠다며 환경 영향평가도 신청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많이 본 거예요. 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는 채석이 안료된 석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석장을 활용해서 매립장을 많이 하거든요. 파열려 있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은 폐기름이나 폐고무 등을 말합니다.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들입니다. 주민들은 매립장을 짓기도 전인데 이미 채석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거 보세요, 이거. 기름이에요, 기름. 이거 기름이 띠를 들고 있잖아요. 매립장 한다는 데서부터 이 길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업체는 반박했습니다. 석분 토사라고 해가지고 무기성 원입니다. 폐기물이에요. 그 폐기물을 저희들은 허가를 내가지고 복토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석산 안에서 그 매립하는 거는 적법하다. 적법하다. 관할 지자체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분 검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채석장이지만 매립장이 들어서면 폐기물 성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 지정 폐기물 매립장은 20여 곳이 있습니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침출수가 흘러나갈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또 다른 지정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1987년부터 10년간 지정 폐기물 33만 톤을 묻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매립장 쪽에서 침출수가 유출됐습니다. 당시 근처 농가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넘게 검출됐다는 분석 결과로 나왔습니다. 여기 비가 오게 되면 여기 이제 지하수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오염된 상태로 침출수가. 땅을 파고 돌을 캐던 현장에 이번엔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지 모릅니다.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봐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